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이후 절대농지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대농지 해제 규모는 미미한 실정으로 정부는 3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해 특례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주 간현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두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봉합됐는데 최근에는 장애인 겸용 구장 조성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 쌍용리에 에어돔 형태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송암 빙상장 배관 운영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특정 단체의 장기 대관과 개인 강습 운영 등 조례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이후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이른바 절대농지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이 특례를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의 한 공사장. 중장비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쏘가리, 버들치와 같은 토수거종을 생산하는 산업화 센터를 짓는 현장입니다. 공정률은 50%. 이 사업은 센터가 들어서는 덕산지구에 묶여있던 농지 규제가 풀리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농업 생산과 관련된 행위만 허용됐던 이른바 절대농지였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축구장 약 11개 크기의 면적입니다. 해제된 절대농지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돼 농업 이외에도 주거, 주민 편의 등과 관련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인제군 원통지구도 지난달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과 농공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또 농촌 돌봄마을 사업 같은 주거 안정화 사업이 있고요. 규제는 풀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3년간 해제 가능한 규모는 4천만 제곱미터. 하지만 지금까지 규제가 풀린 곳은 2.9%뿐입니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일부 철원과 강릉 6개 시군만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렵게 푼 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강원도가 독려에 나섰습니다.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하면은 적극적으로 컨설팅 이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특례의 존속 기간은 3년. 정부는 이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침체를 극복하겠다며 시작된 규제 완화.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춘천시가 송암 빙상장 대관 운영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춘천시는 빙상장을 위탁 운영 중인 춘천도시공사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대관 운영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의 장기 대관과 개인 강습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간현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서원주역 인근 섬강 일대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전용구장을 만드는 구상을 놓고 지역이 찬반으로 양분돼 갈등을 빚었는데요. 골프장 규모와 시설을 일부 조정해 절충안을 마련하자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겸용구장은 안 된다며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섬강 일대에 위치한 간현 생태공원입니다. 축구장 14개가 넘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국토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조성 이후 관리 책임이 있는 원주시가 방치하자 일부 주민들이 이곳에 18홀 규모의 비공식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시가 이곳에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 전용 구장을 추진하면서 마을이 찬반으로 양분됐습니다. 지정면 42개 단체로 구성된 간현 생태공원 수호 지정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원주시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이 일군 18홀만 공인구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체육 놀이시설을 늘려 가족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원주시 파크골프협회 등에선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며 찬성했습니다. 결국 원주시가 이들 찬반 입장에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원주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36홀을 27홀로 줄이고 축구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차장 217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좋은 합치된 의견을 잘 찾아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던 주민과 단체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장애인 겸용구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또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체는 현재 이용객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이라며 장애인 구장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운동장, 한 장소에서 주차를 하고 골프를 하고 그 동선을 얽히다 보면 진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분쟁과 갈등이 전 많다고 염려됩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역시 시민으로 함께 이용하는 무장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갈등은 조율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원주시의 고민은 또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영월군 쌍용리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 매립장은 사고 위험과 각종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권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구덩이에 마치 천을 씌워놓은 듯한 모습.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찢기고 철제 구조물은 파손됐습니다. 지난 1월 충남 서산의 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돌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같은 에어돔 형태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이 영월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쌍용리에 약 17,000제곱미터 규모의 에어돔 형태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 측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기 많은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 우리 감성을 휴게지고 여러 가지 휴게소가 있습니다만은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예? 밥 먹을 데가 없다고.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식당들도 활성화가 되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직원 약 30여 명이 고용될 예정인데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직에는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에어돔의 한계와 앞선 서산시 사례처럼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에어돔 설치는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며 또 에어돔 내에서 폐기물의 분해 과정 중 유해가스가 축적될 경우 각종 폭발 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에어돔 파손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냄새나 먼지 안 가게 해서 돈을 한 6, 70억, 7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해도 그걸 하는 겁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사업 기간 동안 쌍용 육리 주민들에게 가구당 매월 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인허가를 위해 강원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쌍용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북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피해 복구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특히 더 걱정되는 것은 최근 2년 동안 여름철마다 경북 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집중호우인데요. 나무가 타버린 산이 산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22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산불 걱정은 잠시 덜교됐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타버린 산에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흘러내리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산불도 그렇지만 또 지금 산사태가 또 겁이 나요. 지금 바로 산 밑이라 갖고 그것도 더 겁이 나.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몰라. 산에 있는 나무는 불타버렸지만 당장 토사가 무너질 위험성은 낮습니다. 뿌리 부분이 토양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뭇잎과 지표면에 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산사태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나뭇잎이 없어서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빗물이 나무의 우산 효과 없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표면의 침식이라든지 또 침식으로 인해서 빗물과 함께 이제 유출되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연 산지에 비해서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나무 뿌리가 흙을 잡고 있지만 점차 썩어가면서 그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피해 지역 중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인 사방사업과 조림사업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산사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6월 우기 전까지 식생마대 쌓기, 물기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할 예정이며 연내 사방사업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를 활용해 3단계 중 가장 낮은 주의보 단계에서 주민을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비가 집중되는 우기까지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은 더 이상의 아픔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최근 평창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지난해 12월 4만 396명에서 지난달 4만 90명으로 3개월 만에 306명, 0.76% 줄었습니다. 평창군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출생아 수는 연 100명 수준에 머무는 반면 사망자 수는 월 30에서 40명 수준으로 자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지역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지역 리조트 등과 서약을 맺는 등 평창 사랑 주소 갖기 범군민 운동을 벌이고 기존 5만 원이던 전입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대선공약 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공약 과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14일 추진단을 출범하고 80여 건의 공약 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주요 분야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첨단 산업 육성, 접경 폐강지역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원주시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주요 사업으로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권 확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원주 연결 조기 개통, 대도시 요건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원주시는 균형 발전과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발굴한 만큼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산로가 정비사업으로 일시 통제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설악산 개조함에서 울산바위까지 1km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악산 입구에서 흔들바위까지 탐방로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